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벽의 정취를 담아 옛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경기도의 깊은 산골 마을에 봉팔이라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쓰는 것에는 무지했고 농사일에도 서툴었지만 술과 도박에서는 타의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양반들과의 내기에서 팔뚝으로 송아지를 눕힐 정도로 강력한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장터가 열리면 그는 언제나 노름판과 내기 장소를 기웃거리며 그날 벌어들인 품삯은 저녁에 주막에서 술값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이기면 그는 술을 4발째 마셨고 지면 괴성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정심이 어디 있느냐? 그는 집사람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네가 복이 없어서 내가 또 졌다고 라며 다투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내 정심이라는 여인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와 아름다운 눈매를 지닌 채 말없이 가사일을 하며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을 잘못 만나 그녀의 삶은 무너지고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품팔이를 하며 매일같이 멍든 얼굴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정심이 그 안타까운 인물 참 곱디고디 정말 복이 없구나. 봉팔이 같은 돈과 결혼해서 인생을 망쳤지 뭐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번 돈이 봉팔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곧 도박으로 사라졌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심의 얼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어느 초가을의 장날, 봉팔은 아침부터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장터 한가운데 투전판에 자리를 잡고 패를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비가 지나가다 발을 멈추었습니다. 말없이 패를 바라보던 그는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연수였습니다. 연수는 한양의 서당에서 학문을 닫고 슬기를 마친 후 이 마을로 내려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빈하고 고요한 눈빛을 지닌 사내로 대개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봉팔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이 선비 양반, 거기 서서 보기만 할 것이냐? 손으로 패를 잡아본 적도 없겠지? 아니면 질까 두려운 거냐? 주변에서는 킥킥 웃음이 터졌고 연수는 조용히 앉아 패를 받았습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결국 연수는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봉팔은 모든 엽전을 잃고 분이 풀리지 않아 벌떡 일어나 연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보내지. 딱 한 판만 더 둡시다. 이번엔 내 아내를 걸겠어.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마저 멈춘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봉팔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도박에 미쳐도 곱게 미치시오. 사람이 어찌 사람을 내기에 걸 수 있단 말인가. 봉팔은 입술을 깨물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기다리시오. 내 당장 아내를 데려오리다. 봉팔이 거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사라지자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정심은 어쩌냐. 허구한 날 맞더니 이제 도박에 팔리기까지. 저렇게 곱고 착한 여인이 어쩌면 저런 놈에게 시집을 갔을까. 연수는 묵묵히 패를 정리하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봉팔은 정말로 정심의 손목을 억지로 끌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심의 얼굴에는 선명한 멍이 있었고 굳게 닫힌 입술 아래로 말라버린 눈빛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번이 딱 마지막 판이오. 당신이 이기면 정심을 데려가시오. 내 아내를 걸겠소.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연수는 말없이 패를 잡았고 패는 오고 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수가 마지막 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 둘이요. 이보다 높을 수 있겠어.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사람들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장땡이로구만. 봉팔이 졌구나. 아이고 정심이 살았다.
봉팔은 얼굴이 이그러진 채 이를 갈며 쥐새끼처럼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정심은 그제야 조용히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통이 트인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연수가 조용히 손을 내밀자 정심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지나 마을 어귀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연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보아하니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신 것 같군요. 정심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만 흘렸고 연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를 떠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떠나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아내를 내기에 거는 난자라니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정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떠돌다 그를 만나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연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 집으로 가시지요. 비록 누추하지만 방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심은 연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 하나 정갈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연수는 따뜻한 차를 내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들 말은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서의 삶은 매일매일 지옥이었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둡던 표정 뒤로 숨겨졌던 정심의 고운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정심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연수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심은 연수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에 물을 뿌리며 서당 아이들의 책을 챙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수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웃는 법을 잊었던 정심의 얼굴에도 조금씩 따뜻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어느 날 오후 연수는 마을 어귀의 들판을 지나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뒤따르던 정심은 물살과 이끼 낀 돌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발을 디딘 정심의 발밑돌이 미끄러지더니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정심은 그대로 물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물살은 약했지만 놀란 정심은 헛숨을 쉬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수는 지체 없이 발을 담그고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끌어올렸습니다. 순간 정심의 몸이 연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심의 눈에는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고 두 볼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미끄러질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걸 그랬네요. 정심은 젖은 옷깃을 부여잡으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옷을 다 적셔버렸네요.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에요. 마르면 그만입니다. 그런 그녀를 물가에서 조심스럽게 이끌어낸 연수는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걸음 늦게 따라 걷던 정심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발을 삐끗한 듯 중심을 잃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연수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가요? 정심은 어찌할 따를 몰라 중얼거렸습니다. 발목이 삐었나 봅니다. 그 순간 연수가 정심의 앞에 등을 내민 채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프시다면 발을 더 움직이지 마세요. 정심은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여기 계실 작정이신가요? 연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등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엎드리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날도 저물었는데 저 혼자 먼저 건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심은 말없이 연수의 등을 바라보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몸을 실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누구든 아플 땐 기대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정심은 마루 끝에 앉아 수건으로 젖은 저고리 자락을 말렸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는 옷보다 먼저 정심의 볼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연수는 차를 따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저는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정일 뿐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심한 다정함이 정심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심은 연수의 집에 머물며 서서히 글을 배우고 함께 들길을 산책하며 마음의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나날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깊은 정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이 선 날, 연수는 집신을 다시 고쳐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장과 무가 떨어졌어. 장터에 좀 다녀오려 하는데. 정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연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정심은 바구니를 챙겨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는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심은 처음에 어깨를 움츠리며 뒤따르다가 어느새 나무를 고르고 야채값을 깎는 연수의 옆에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무가 저희 집 장독보다 큽니다. 저걸로 김장 한 독은 채우겠어요. 연수도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맵지 않소. 먹을 만큼인 게 좋은 거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던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안쪽 한 구석에서 술에 절어있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봉팔이였습니다. 정심이 떠난 뒤로 장터며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그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이제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술 기운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앉은 도박꾼이 술 기운을 타고 입을 열었습니다. 봉팔이, 자네 아직도 아내 찾고 있나? 봉팔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정심이? 어디서 정심 이야기가 나왔어? 도박꾼이 잔을 기울이며 실실 웃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봤구만. 내기판에서 자네한테 아내를 데려간 그 선비, 그 양반이랑 말하면서 장보더라니까. 봉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웃었다고? 내 평생 정심이 웃는 얼굴은 그날 처음 봤다. 그 선비 양반과 손을 나란히 잡고 묵갑 흥정까지 하고, 아이고 보통 사이가 아니더군. 봉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잔을 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 날 두고 그런 식으로 살아? 내 이놈들을! 주막 안은 조용해졌고 봉팔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봉팔은 다시 사람 아닌 짐승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랑 다니는 여자, 내 아내 본 적 없느냐? 눈매 고운 여자요. 정심이 혹시 그 안악 본 적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시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그러던 중 마을 장정 하나가 지나가며 던졌습니다. 저 옆마을 산골짜기에 혼자 살던 선비 집에 여인 하나 드나든다더라. 말이 없고 조용한 처자라고. 그 말을 들은 봉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심이다. 틀림없어. 그는 망가진 집신을 질질 끌며 연말 골짜기를 헤매듯 내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흔들리는 눈빛, 그 눈동자에는 광기만이 희미하게 일렁일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마침내 한 초가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루 끝에서 조용히 고추꼭지를 따던 여인이 보였습니다. 봉팔의 눈에 비친 그 얼굴, 정심이었다.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추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싸늘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늘한 정적 속에 봉팔의 발걸음이 삐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붉어진 얼굴, 흐린 눈동자, 입꼬리는 일그러지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아,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그 목소리에는 애원과 분노, 취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심은 그대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길? 그 순간 봉팔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봉팔은 성큼 정심을 향해 다가가며 떨리는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정심아, 집으로 가자, 어서! 그 순간 바람처럼 한 사람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우뚝 선 연수였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봉팔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키시오. 내 아내요. 내가 데려가야겠어. 연수는 눈길조차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도박판에 걸었소. 직접 입으로 말했소. 이기면 데려가라고. 봉팔은 성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선비 양반, 그때는 전부 술김이었어. 내가 미쳐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어. 그 순간 마루 끝에서 힘겹게 일어난 정심이 연수의 어깨 너머로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봉팔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는 당신의 여인이 아닙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바람소리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봉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심아.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정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봉팔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정심이 뭐야? 이 선비 양반이랑 정문이라도 났단 말이냐? 하지만 잊지 마라. 넌 내 안사람이야.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널 여기에 그냥 둘 줄 아느냐? 잠시 말이 없던 정심이 그를 바라보며 봉팔은 성큼 다가들며 정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수가 재빠르게 팔을 뻗어 봉팔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고 연수는 천천히 한 걸음 나서며 봉팔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기 한 판 하시오. 봉팔의 눈동자가 번쩍 빛났습니다. 내기? 그래요. 마지막 내기요. 이기면 자네 아내 정심을 데려가도 좋소. 그 말에 봉팔의 입꼬리가 새그머니 올라갔습니다. 퍼소이다. 그거야말로 사내 대 사내로 붙는 방식이지. 정심은 놀란 얼굴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연수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절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연수는 질그릇 3개를 가져와 마당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었습니다. 이 안에 돌 하나를 넣고 섞겠소. 자네가 돌이 들어있는 그릇을 맞히면 정심을 데려가시오. 봉팔은 피식 웃더니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게 무슨 얘기랍니까? 이 봉팔이 장터 쌍용 유판에서도 사기꾼 손놀림을 죄다 꿰뚫은 사람이오. 눈이 2개면 다 보인다 이 말이지. 연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팔이 한눈을 파는 찰나 그는 조용히 조약돌을 그릇 밖으로 빼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그릇 셋을 능숙히 섞었습니다. 이윽고 봉팔은 이마에 주름을 가득 잡고 그릇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가운데, 분명 가운데 그릇에 돌이 있어. 연수는 주저없이 가운데 그릇을 들었습니다. 텅 빈 그릇,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팔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 그릇에 돌이 있었잖아. 어디요? 날 속인 게. 그가 고함을 지르며 연수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연수는 그의 팔을 단호하게 쳐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딴 내기로 아내를 잃어놓고 또 내기를 하겠다니. 사람이 그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냐. 정심은 자네가 아무 때나 걸고 따고 잃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봉팔은 말문이 막혀 입만 번갈아 거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연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를 이대로 둘 수는 없소. 관아에 고하겠소이다.
이 마을엔 도박꾼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할 터이니 봉파른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눈을 부릅뜨더니 이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정심은 그 자리에 선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수는 말없이 그녀를 감싸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신 그대 곁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소. 그러니 더는 걱정 마시오. 정심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 하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수를 향해 조용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심은 하얀 손끝으로 작은 꽃잎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연수는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심은 아픔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묵묵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